지난 4월 29일 반가운 봄비가 내리던 날이었습니다. 한비톡 회원들은 이 비를 뚫고 이곳 노근리에 왔습니다. 바로 이 흔적들을 잊지 않고 기억하기 위해 왔습니다. 이 흔적들은 터널 안과 밖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도대체 이 흔적들은 무엇일까요? 오늘 저희에게 자세한 내용들을 설명해 주시기 위해 정구도 노근리 국제평화재단 이사장님께서 동행해 주셨습니다. 북쪽에서 미군들이 이곳을 향해서 총을 쐈어요. 눈앞으로 다 보이고 저 앞에 쌍굴 앞 전면에서 총을 쏴서 쌍굴 앞뒤에서 미군들이 터널에 표시된 이 흔적들은 바로 한국전쟁 당시 미군들에 의해 벌어졌던 노근리 양민학살의 증거들입니다. 저항할 힘도 없던 노근리 마을 사람들을 공포 속에 죽음 속에 몰아넣었던 총탄의 흔적들입니다. 더 자세히 배우고자 노근리 평화기념관을 방문했습니다. 들어오자마자 쓰여있는 문구가 인상 깊었습니다. 우리는 과연 인권과 평화를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관심을 기울이는지 돌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당시 생존자분들의 증언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화면에 계신 이분은 정구도 이사장님의 어머니라고 하십니다. 본인은 물론 어린 자녀들까지 희생되는 아픔을 겪으셨다는 증언은 너무도 가슴 아픈 사연이었습니다. 어두운 이 공간, 한쪽 벽을 채운 무언가가 있습니다. 바로 사건 당시 희생된 분들의 이름 일부입니다. 이 벽을 보니 숙연해집니다. 정구도 이사장님의 가족분들 이름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이 안타까운 일은 결코 가슴에 묻기만 할 수 없었습니다. 정구도 이사장님과 그의 아버지, AP통신 취재팀의 노력으로 세상에 알려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끝내 미국 측의 유감 표명 성명서 발표를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듣기 위해 정구도 이사장님의 특강을 들었습니다. 정구도 이사장님의 아버지께서 노근리 사건을 다룬 소설을 쓰셨고 이 일이 계기가 되어 사건대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노근리 사건이 우리에게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은 그 누구도 아닌 이 사건의 피해자들이 직접 나서 피땀으로 노력하셨기 때문입니다. 저희 아버님이 보니까 그때 한국문학이라는 월간 소설 잡지에다가 그 기고를 하시고 버림받은 사람들이라는 이름으로 중에는 군사 통치가 엄혹하던 시절이에요. 문학적 방법이 아니면 안 되죠. 그러고 나서 그 뒤에 이제 계속 한국전쟁 관련, 노근리 관련 자료를 계속 모으시고 그때 이제 나중에 전두환 대통령이 집권한 무렵에 그 당시에는 한국전쟁에 관한 라디오 대본 공모하는 그런 것을 매년 했어요. 그래서 저희 아버님이 그때 문화방송 라디오에 그 대본을 썼던 기억이 나고 그때 한국 같은 그런 사건이 아무리 글을 잘 써도 선택될 수 있겠어요. 그러다가 이제 그때 그것이 기초가 돼서 1990년도 초에 본격적으로 노무현 사건에 대한 장편 소설을 쓰셨고요. 자유가 골리앗보다 더한 싸움을 노근리는 수행했다고. 이사장님은 노근리 유족회는 한국전쟁 당시 참전한 미국 장병들의 희생에 대한 감사함도 잊지 않고 있다며 인권 회복과 평화라는 노근리 정신이 보다 세상에 확산되었으면 한다며 강의를 마쳤습니다. 노근리 사건은 우리 민족의 아픔이자 슬픔입니다. 역사의 소용돌이에 휩쓸렸던 희생자들의 명복을 빕니다. 그리고 분단의 한반도를 살아가는 우리의 현실을 돌아봅니다. 또 다른 노근리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바로 평화와 통일 아닐까요? 노근리 사건에 대해 알 수 있었던 짧지만 유익했던 시간. 이제 우리는 노근리 사건을 기억합니다. 또한 분단의 현실 속에서 평화의 중요성을 실감합니다. 우리 시대를 통해 두 번 다시 이런 비극이 일어나지 않을 수 있길 염원해 봅니다. 저희들이 원치 않게 남북 간에 한국 전쟁이 발생하면서 한국 전쟁 당시 이곳에서 또한 400명 정도가 희생된 비극의 역사의 현장.